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저는 요즘에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어떤 것 때문에요? 바로 영상실록 오늘 N 때문에요. 저도요. 저도 이 영상실록 오늘은 보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어요. 아니, 주변에서 네. 반응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요즘에 뭐 영상실록 오늘은 너무 재밌다, 너무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과거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근데 물론 또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아서 맞아요. 좀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Let us begin an era of national renewal. 국가 부흥의 시대를 개막하자. 1981년 1월 21일 미국 국회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외친 말인데요. 아니 근데 이 취임식에서 국가부흥을 개막하자고 하셨다면 당시 미국의 상황이 이전보다는 못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당시 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보수 강경 노선으로 분류되는 레이건이 당선된 배경에는 당시 미국이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로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웠고, 대외적으로는 소련이라는 숙적이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 감면을 외치며 작은 정부를 추구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아낀 예산으로 제2의 뉴딜을 추진해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요. 레이거노믹스 들어봤던 것 같아요. 역시 일식하십니다. 그럼요. 시장 경제의 자동 조정 기능을 살린 건데, 일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 사상 최대의 군비 증강과 같은 약간 모순된 면도 있었고요. 재정 적자 급증의 원인이 됐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 2021년 1월 21일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치러졌는데요. 코로나19와 제조업 위기 등으로 40년 전처럼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 국가 부흥을 내세웠던 레이건과 달리 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1968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1968년 1월 남한으로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디데이인 1월 21일 밤, 이들은 청와대를 300m 앞두고 경찰 병력과 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근데 300m면 엄청 가까웠겠네요. 300m면 진짜 이렇게 그냥 보면은 표정까지 보일 정도니까 상당히 가깝게 있었는데, 우리 정부 입장으로 보자면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민간인 버스가 지나가면서 버스 안 승객들이 부상당했고, 민가에서의 대치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니까. 그럼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군, 경, 민간인을 포함한 3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했는데요. 이후 대규모 체포작전을 펼친 결과는 29명 사망, 1명은 다시 북으로 도주했고, 결국 생포된 북한 특수부대원은 단 1명, 바로 김신조였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지만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들은 그들의 목적은 바로 청와대를 습격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청와대까지 온 건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마주치지 않고 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산에서 민간인들을 한두 명 마주치긴 했다고 하는데요. 원칙은 민간인을 마주하면 바로 사살한다. 그쵸? 였는데, 그래도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마주친 민간인들을 한두 명 좀 살려보낸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수결 투표면 민주주의를 또 태클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건데, 네. 그분들은 곧바로 달려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 특수부대원들은 잡히지 않았어요. 왜 왜요? 그러냐면 네. 너무 빠르게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빨랐기 때문에 못 잡았다고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인데도 한 1시간에 10km 정도를 움직일 정도로 정말 빨리 움직였던 거죠. 와, 그러면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겠다, 그렇죠? 그럼요. 이후 중앙정보부는 복수를 위해 특수부대인 684 부대를 창설했지만 계획이 취소되며 무관심 속에 부대원들을 방치했고, 그 결과 1971년 실미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미도가 31명이군요.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들이 좀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휴가가 취소된 거? 네, 휴가가 취소된 것뿐만 아니고 복무 기간이 6개월 늘어났고요. 유격 훈련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굉장히 이때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혹시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죠. 거기 보면 왜 교복 입고 나이트클럽 들어갈 때 그쵸? 신분증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네. 들어가잖아요. 그 신분증 자체도 이때 생긴 거라고 합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거군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과 육군 3사관 학교가 창설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 교육이 실시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왕산과 북악산, 청와대 앞길까지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됐으며 전투경찰대가 창설되는 등 1.21 사태는 안보와 국내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959년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1959년 1월 21일은 바로 원자력원이 발족한 날입니다. 1950년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전쟁으로 국가를 재건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1956년 7월 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전력 복구를 주도했던 워커 시슬러 박사를 만났고 그에게서 우라늄 1g이면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 아니에요.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지만 원자력이란 인간의 두뇌로부터 캐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후 원자력 전담 기구와 연구소 설립, 유학생 파견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즉각 실행에 옮기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부는 바로 그해 원자력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국비 유학생 제도를 만들었고 그 뒤 여러 해에 걸쳐 모두 237명을 뽑아 미국,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요. 사실 이 계기로 뽑힌 유학생 237명은 네. 그 시슬러 박사가 제안한 50명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의 튼튼한 뼈대가 되어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네. 기초가 된 거죠. 네. 문교부의 원자력과를 확대해 발족된 원자력원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관리 등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담당 정부기관이었는데요. 이후 1967년 과학기술처 산하 원자력청으로 개편되었다가 1973년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에 흡수됐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과거에는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 1793년 프랑스 루이 16세 처형, 1919년 고종의 사망과 아일랜드의 독립선언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 주간의 과거 뉴스를 달려봤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안타까운 소식부터 또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까지 여러분도 저처럼 과거 뉴스를 통해서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 뜻깊은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